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소방 전기 일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금 보시면 논리식 x 플러스 y 가로 열고 닫고 곱해주기를 가로 열고 x 플러스 y바 가로 닫고를 간단히 하면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그 불대수의 공리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풀으셔야죠. 곱해주기를 x 플러스 y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분배 법칙이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x 곱하기 x 플러스 x 곱하기 y바. 그다음에 플러스죠.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바. 이렇게 되죠. 자, 부정의 법칙에 따라 y 곱하기 y바 요거는 제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 요 x 곱하기 x는 x 곱하기 1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1과 0의 법칙에 따라서. 동일의 법칙에서 x 곱하기 x는 x고 그 x는 1과 0의 법칙에서 x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을 곱하기로 해가지고 x에 관해서 이렇게 묶으면 되죠. 플러스 여기는 뭐가 남았습니까? y바 플러스 여기 x가 또 있죠. y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물론 이제 y 플러스 y바도 이게 1입니다. 1 플러스 1, 그러니까 하나만 1이어도 전체는 뭐가 돼? 1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x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x 곱하기 1은 x다.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해설은 참조하시고 2번 볼게요. 어떤 측정 계기의 지시값을 m, 창값을 t라 할 때 보정률을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지시값을 창값 t로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는 이제 오차죠, 오차. 그럼 보정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창값에서 뭐를 뺀 거예요? 측정값을 뺀 거죠. 근데 율 그랬으니까 요거를 자 오른쪽에 있는 m으로 나누면 되죠. 자, 백분율로 했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보정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율은 그냥 m-t 요게 이제 오차고 요거를 t로 나누고 요거를 백분율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차율이 되고요. 요거는 보정율이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눈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건 없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 이거 오른쪽으로 나눠야 되니까 t잖아. 안 되는 거죠. 자, 요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맞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요령입니다. 뭐 이렇게도 찾아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R미터인 원의 원주상 임의의 두 점 A, B 사이에 전류 I암페어가 흐른다. 원의 중심에서의 자개세기. 이렇게 이제 원의 중심에서의 자개세기다.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의 중심부 여기에서 말하는 자개세기 H 얘기하는 거죠. 요 H는 R 그러니까 이게 2R분의 I 이렇게 돼요. 2R분의 I. 이거 적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곱해주기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360도 2파이가 되죠. 그래서 2파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세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80도죠. 그러면 요 세타 대신에 180도인 경우에는 이꼬로 파이가 되니까 파이를 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세타죠. 몇 도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는 세타 라디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4파이 R에다가 I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180도인 경우에는 여기가 파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 소거가 돼서 2 곱하기 4r분의 I 이렇게 되죠. 자, 뭐 하여튼 뭐 세타 나온 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4파이r분의 I 세타.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회로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단 R1은 3옴이고 R2가 9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거 뭐를 이용하는 거냐? 델타와 스타와의 관계입니다. 델타 이꼬르는 3i 이렇게 되고 y 이꼬르는 3분의 1 델타 이런 이제 관계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 전력, 전류, 토크 뭐 이러한 것들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델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스타를 갖다 여기가 지금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스타를 갖다가 등가로 고치는 거야. 스타를 뭘로? 델타로 고치는 거예요. 델타. 그럼 델타는 스타의 몇 배가 돼야 돼요? 3배. 그럼 여기가 3 이런 거를 갖다가 자, 여기를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요. 이렇게 델타로 고쳐요.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고치면 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배가 돼서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와 얘가 뭐가 됩니까? 병렬입니다. 병렬. 얘와 얘도 병렬. 이것과 이것도 병렬.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이 병렬이 되면은 크기는 어떻게 돼요? 합성 크기는 작아지죠. 그런데 두 개네요.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얼마가 돼? 4.5옴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4.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합성 요 RAB. 자, 그래서 RAB는 이렇게 되죠. RAB는 지금 보시면 자, 요거를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잡아 당겨 보면 되죠. 이렇게 당겨 보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직렬. 요 4.5와 4.5는 직렬이고 얘와 얘는 상호 최종적으로는 병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체중이 병렬이니까 두 개를 그러면 이렇게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하면 9가 되죠. 요거는 이제 4.5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4.5 플러스 9 4.5 곱하기 9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했더니 답은 3호입니다. 3호는 1번이 되겠네요. 자, 1번 3홈이 되겠고 해설은 참조하시고 그림 없으니까 그림 제가 그린 걸로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은 2차 제어 시스템에서 무제동입니다. 무제동으로 무한진동이 일어나는 무제동이라는 게 이제 무한진동이에요. 무한진동이 일어나는 감쇄율. 요 기호가 제타라고 읽어요. 제타. 그래서 무제동을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제타 이꼬르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무제동입니다. 1번이.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꼬르 1이잖아. 1과 같다. 이게 이제 임계제동이라는 거예요. 임계제동이. 그 다음에 2번은 제타가 1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클 때는 과제동이. 그 다음에 4번은요. 제타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뭐 이렇게 되면 부족제동이 됩니다.
그때 여기서는 지금 무제동을 불렀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블록선도. 자, 블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블록선도의 전날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아주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쉬워요. 이거를 방정식으로 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자, 분자 이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향 이득 경로. 여러분 이 전향 이득 경로란 입력에서부터 어디까지 출력 측을 향해서 본 이득 경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시그마 루프 루프 이득 경로. 자, 이렇게. 자, 요거 시계에다가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혹시 대목임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대목임이 하나 나오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또 대목임이 하나가 나오죠. 두 개의 대목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 대목임 루프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향이득 경로는 요 입력측 RS에서부터 CS까지예요. 근데 여기가 벌써 RS분의 CS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야죠. 그러면 전향이득 경로에 적용되는 게 G1S와 G2S인데 직렬로 걸렸잖아요. 그래서 곱해주면 됩니다. G1S. 자, S자를 뺄게요. G1, G2. 나중에 뭐 S 다 붙이면 되니까 G1, G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하기를 가로 열고, 얘가 이렇게 해서 페루프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G2가 걸렸어요. G2. 그래서 근데 여기 부호를 봐야죠. 자, 마이너스 G2가 됩니다. 마이너스 G2.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끝났죠. 자, 이쪽에 또 루프 이득 경로가 또 하나가 나왔죠. 근데 여기가 또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 여기에 걸린 거는 G1, G2, G3가 직렬로 걸려 있죠. 그래서 G1, G2, G3 이렇게 되죠. 가로 닫고. 그러면 자, 여기는 G1 곱하기 G2 이렇게 되고, 여기는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그래서 1 플러스. 자, 여기가 G2 이렇게 되고, 또 플러스죠. 플러스 하기를 G1, G2, G3. 이제 끝에다가 이렇게 S 숫자는 다 붙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S. 자, 여기 관계되는 것이 몇 번에 있냐 그러면 바로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여러분 요거하고 요게 좀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다. 뭐 몇 번 좀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7번 보도록 할게요. 삼상 유도전동기 특성에서 토크, 2차 입력, 동기 속도의 관계로 옳은 것은 그런데 자, 토크는 0.975 곱해주기를 n분의 p 이렇게 되죠. 뭐 ns분의 p 뭐 이렇게 되죠. 자, 토크는 2차 입력과 동기 속도에 비례한다. 토크는 2차 입력에는 비례,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 이렇게 되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틀렸죠. 2번.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 그래서 2번이 맞았네요. 3번. 토크는 2차 입력에 반비례하고 비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회로에 VT가 150 사인 오메가 T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IT는 12 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 P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50이라고 하는 거는 VM이고,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거, 12라고 하는 것은 IM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죠. 2분의 VM, IM. 자, 여기에서 유효 전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이죠. 무효는 사인이고, 유효 전력은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요 사인 오메가 t를 여러분들이 이게 코사인 오메가 t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코사인으로는 몇 도인가? 사인 오메가 t다 그러면 사인 0도잖아요. 여기가 요 지점이 바로 사인 0도야. 그러면 요 지점이 코사인 0도죠. 0도. 그러면 사인 0도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도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고치면 사인 0도는 코사인 마이너스 90도예요. 여기가 코사인 마이너스 90도야.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IM은 보니까 사인 마이너스 30도네. 그거를 여러분이 바꿀 줄 알아야죠. 이렇게. 자, 여기가 사인 0도인데 사인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더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여기가 코사인 0도인데 코사인 0도에서 이 사인 마이너스 30도까지 요것과 코사인도가 같은 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90도에다가 30도니까 여기는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자, 수치 넣어보도록 할게요. 2분의 VM이 150이고 곱해주기를 12고요. 곱해주기를 코사인. 자, 세타원이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마이너스 90도에서 빼주기를 마이너스 120도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90도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120도. 이렇게 되면 코사인 플러스 30도가 되죠. 그래서 요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요거를 계산기에다가 입력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30도 곱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자, 이게 얼마인가 그랬더니 약 780 와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해설 참조하시고, 자, 9번을 보도록 할게요. 평행한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R이고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두 도선 간의 작용력이 F1일 때,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상호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R이고 이때의 작용력이 F1이었을 때, 그런데 이거를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2배 거리를 갖다가 2R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배가 된 거죠. 2R로 이렇게 하면 두 도선 간의 작용력, 이 F2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평행도체에 대한 작용력 F는 자, 거리 R분의 I1, I2.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게 이제 그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알면 돼요. 요거는 상수니까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관계가 바로 요 R만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F1일 때는 이렇게 R에 반비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러면 F2는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죠. F2는 자 R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F2는 2R 그러죠? 2R분의 1 이렇게 돼서 요거에 대한 자 2R분의 1 이와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2는 R분의 1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F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에다 곱해주기를 F1 그래서 반절로 힘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해설은 참조하시고 자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200V 교류전압에서 30A의 전류가 흐르는 부하가 4.8kW의 유효 전력을 소비하고 있을 때 이 부하의 리액턴스는 그랬어요. 지금 뭐 이거 그림 그려보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R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었느냐? X도 있었어요. X 이렇게 그래서 R, X가 이렇게 있는데 이 R에서의 소비 전력 P가 4.8kW를 주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4,800W죠. 와트 이렇게. 그랬을 때 요 리액턴스 X를 구하라는 거야. X. 그러면 이 X를 구하려면 P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I자승 X죠. 여기에서 X는 I자승분의 P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PR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200V를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30A를 줬어. 그러면 이거 곱하면 볼트암페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피상전력이 나오지. 이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을 주었으니까 이 PR은 어떻게 되겠어요? PR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PR은 PA의 제곱,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I는 주어졌으니까 30A라고. 그러니까 이제 30의 제곱은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거 다 주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PA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되죠. 자, 200 곱하기 30의 제곱. 빼주기를 4,800의 제곱. 자, 여기가 조금 비좁으니까. 자, 요 아래다가 쓸게요. 자, 이렇게 되죠. 요 PA 대신에 가로 열고 200V 곱하기 30 요거의 제곱 빼주기를 4,800 유효 전력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나눠주기를 30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X가 4ohm이 나옵니다. X 이퀄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참조하시고